네, 여러분 잘 쉬었죠? 이어서 3차 시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3차 시 수업에서는요, 앞서서 했던 내용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차 이제 마지막 주차인데 짧은 시간이죠. 늘 하는 얘기지만 집중해서 잘 듣고요. 자, 주말 잘 보내도록 하십시다. 자, 벡터 얘기입니다. 그 전에 앞서서 간단히 복습을 좀 해볼까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 앞서서 차원 표현부터 얘기를 했었죠. 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 뭐가 있었던가 하면 자, 단위 변환을 배웠죠. 단위 변환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또 어떤 걸 배웠을까요? 자, 물리학에서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는 해석을 한다고 했었죠. 자, 어림과 크기 정도에 관한 내용이 있었어요. 자, 다음은 좌표계를 배웠죠. 자, 두 개의 좌표계를 여러분들께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자, 직각좌표계, 하나는 극좌표계가 있다. 자, 우리 지구가 둥글죠. 자, 또한 북극하고 남극도 갖고 있죠. 또한 이 공 모양으로 이해하고 있죠. 일단은 그렇습니다. 나중에 좀 자세한 얘기가 있을 수 있으나, 자, 그리고 공간에 속해 있죠. 공간에 있는 물체이죠. 지구라는 것도. 그래서 이런 극좌표계가 유행할 수도 있다. 유행할 때가 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은 삼각함수였죠. 자, 여러분들 기본 수학이고 물리학은 자, 이런 기본 수학을 도구처럼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왜? 문장으로 장황하게 쓸 필요가 없이 간결하게 편리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인 세타는 빗변의 길이 분의 높이이다. 이렇게 말로 쓰는 것보다 이렇게 수식으로 쓰는 게 간결하다는 것이죠. 누구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수학을 쓰는 것이지 굳이 어렵게 수학으로 어렵게 표현하려고 수학을 사용한다. 이거는 아닌 거예요. 사실은 좀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수학을 쓰는 겁니다. 자, 이제 벡터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2차시 마지막 내용이 벡터였는데 그렇습니다. 벡터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 교재에 이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15페이지부터 내용이 나와 있죠. 자, 15페이지. 자, 벡터란 크기와 방향을 갖는 물리량이라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 속도가 있다고 그랬죠. 속도는 크기도 있지만 방향감도 있는 그런 표현, 우리 언어적 표현입니다. 속도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요. 자,
여기에 비해서 한 가지 대별되게 쓰이는 물리량이 있는데 그게 스칼라량이라고 합니다. 스칼라량은요, 벡터량, 스칼라량 이렇습니다. 자, 이 스칼라량은요, 벡터하고 다르게 크기만 있는 양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할까요? 크기만을 고려한다. 하는 거지.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모두 고려하는데 스칼라량은 크기만을 고려하는 양이다. 이런 겁니다. 방향을 고려하진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이게 비슷한 말 같은데 물리적으로는 이렇게 구별해서 물리적 용어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뭐 크게 구별을 해놨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냥 그 상황을 보고 이해하는 것이지 굳이 언어적으로 그렇게 크게 구별해 쓰이는 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 그 정의는 이렇게 해놓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스칼라 표현법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크기만을 이제 고려해서 사용할 때 속력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조금 놀랍기도 하고 잘 이렇게 생각 안 해봤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속도, 속력 뭐 비슷한 거 아니야? 같은 거 아니야? 그렇죠. 비슷한 겁니다. 그러나 자, 이거를 물리 법칙을 적용할 때 물리적으로 엄격히 해석할 때 이런 언어적인 차이를 고려해서 정의했다라고 이해하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수업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배워가도록 해봅시다. 예예요. 속도, 속력. 자, 아직 우리 속도에 관해서 내용은 아직 다루지 않았어요. 우리 뒤에 가서 보게 될 겁니다. 또 뒷페이지로 가서 보게 될 거예요. 자, 교재 자료로 가보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벡터에 관해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말이 눈에 띄죠. 벡터는 스칼라량은 그렇습니다. 크기와 방향을 가지면 벡터, 방향은 없는데 크기만 갖는 표현은 스칼라 이런 겁니다. 표현이 아니고 그런 양을 스칼라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사용할 때는 이제 벡터일 수도 있고 어떤 그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이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겠어요. 자, 이것이 벡터에 대한 작도 그림인데요. 벡터는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화살표의 길이는 크기를 의미하고요. 이 화살표의 이 촉은 방향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벡터는 동등성이라는 정의를 하는데요. 자, 벡터가 있어요. A라는 벡터가 있고 B라는 벡터도 있습니다. 자, 근데 두 벡터가 크기와 방향이 같아요. 그러면 동등하다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다른 위치에 있어도 변하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다. 자, 이렇게 정의된 양이 벡터입니다. 자, 벡터는 이렇게 덧셈법이 있습니다. 자, 두 벡터를 더해서 합벡터라는 형태도 있고요. 자, 그리고 벡터는요.
이렇게 어떤 거를 먼저 더하느냐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있어요. 자, 이것을 교환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A에다 B를 더하든 B에다 A를 더하든 이거는 다르냐? 그렇지 않다. 같다라는 정의를 하고 있다. 이것이죠. 자, 이것을 교환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림을 볼까요? 자,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합벡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두 벡터 A와 B 벡터를 더한 것이다. 이런 의미죠. 자, 혹은 이렇게 평행사변형의 다른 변과 같아서 자, 이렇게 B와 A를 순서를 바꿔도 같다는 것입니다. A 더하기 B를 해도 되고 B를 더하기 A를 해도 된다. 어떤 법칙? 교환법칙이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한눈에 이해할 수가 있죠. 자, 다음 음벡터가 있습니다. 음벡터 간단합니다.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일 때를 의미합니다. 자, 뺄셈이 있는데요. 뺄셈이란 이런 겁니다. A란 벡터에서 B란 벡터를 뺀다는 것은 무엇과 같냐면 A란 벡터에서 B의 음벡터를 취해서 더해준 것과 같다. 이런 의미죠. 자, 음벡터의 정의에 따른 해석인 것이죠. 자, 이번에는요. 9장 1장 9절의 다섯 번째 벡터와 스칼라를 곱할 때 혹은 나눌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스칼라는 크기가 있는 양이라고 했어요. 방향이 없어요.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을 수 있냐면 이런 숫자가 있습니다. 숫자는요. 대표적으로 스칼라 양입니다. 방향을 갖고 있지 않아요. 자, 그러면 곱한다는 얘기는 이런 거죠. 벡터 앞에 그 스칼라를 쓰는 겁니다. 그럼 이게 스칼라와 벡터의 곱이라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이런 걸 볼까요? 자, 이번에는 변의 수가 많아졌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다 더한 합벡터란 이 각각의 변의 벡터들을 다 더한 것이죠. 결국은 시작점과 끝점이 같죠. 도착점이 같죠. R벡터와 이 4개를 더한 것은 같은 거죠. 자, 음벡터에 관한 이해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B라는 벡터가 있는데 자,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일 때 음벡터로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AB 합벡터가 아니고 AB 음벡터는 이렇게 주어진다. 약간 뉘앙스가 다름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문제가 주어져 있어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풀이 과정을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벡터 성분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벡터는 성분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표현을 볼까요? 자, A란 벡터는 X방향 벡터와 Y방향 벡터를 더한 것이다. 이런 표현이죠. 자,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알 수가 훨씬 쉽게 이해가 되겠죠. 자, A란 벡터는 X란 벡터와 Y라는 벡터를 더한 것이죠. 자, 앞서서 처음에 동등성이라고 했어요. 동등성은 위치에 상관없다 그랬죠. 위치를 옮겨도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치를 옮겼다는 것이죠. 위치를 옮길 수가 있어요. 그래도 똑같다는 겁니다. 자, 아까 이 그림에서 AY
이 성분 벡터를 그대로 옮기면 이쪽에다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ax, ay는 a죠. 자, 이거는 뭐하고 같으냐면 앞서서 이거하고 같은 거죠. a, b를 더하면 합벡터 r이 나오는 거. 똑같은 해석이죠. 따라서 자,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 a란 벡터의 각각 변의 벡터를 성분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a 성분, y 성분. 그래서 이 성분이란 이런 의미가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이 각각 성분, 즉 각각의 x벡터, y벡터의 크기만을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요? ax는 빗변 a의 코사인 세타죠. ay는 빗변 a의 사인 세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a라는 벡터는 두 변 ax, ay의 제곱을 루트한 거죠.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이죠. 또한 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탄젠트란 빗변분의 높이니까 ax, ay 똑같죠. 그대로 이해하면 되겠죠. 자, 우리 수학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왜? 이런 표현들이 물리현상을 해석할 때 혹은 자연현상을 해석할 때 혹은 자연을 이해할 때 이 물리적인 해석으로 이해할 때 이런 수학을 도구로 활용한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쓰지 않으면 문장으로 쓰려면 길어지죠. 이것만 해도 그래요. ax제곱 더하기 ay제곱 더한 걸 루트로 씌운 것이 빗변의 a 벡터 크기를 의미한다.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식으로 쓰면 간결해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우리 이 그림을 잘 이해할 수 있고요. 자, 이건 또 조금 경사지게 혹은 삐뚤어하게 기울여 놓았네요. 자, 이런 그 좌표축을 설정함에 있어서 우리가 고정 관념적으로 이렇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리 해석을 할 때는 그 자연현상 혹은 물리현상의 실질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물체가 기울여져 있는 상태의 해석이 필요할 때는 좌표축을 이렇게 자유롭게 좀 유연하게 융통성 있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예제 문제가 나와 있군요. 여기 자, 슈퍼맨이 날아간다. 이런 재미난 문제가 있습니다. 자, 방금까지 얘기했던 이 삼각함수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겠어요. 자, 풀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읽어보면 되겠죠. 친절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배우는 내용들이 다 나왔네요. 피타고라스 정리, 이 세타에 대한 정의. 자, 앞에서 언급했지만 자, 이렇게 탄젠트 세타를 세타만의 표현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탄젠트를 반대편으로 옮기고 이렇게 마이너스 2를 여기에 적어주면 첨자로 적어주면 이게 아크 탄젠트라는 의미이고요. 자, 이렇게 계산된 값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문제를 풀 때 이 값을 정확히 이거는 이제 그 컴퓨터 혹은 계산기가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그런 상황인데 시험에서는 계산기를 사용을 안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적으면 될까요? 여기까지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업 중에도 중요한 팁들이 있으니까 수업을 들으면서 그때그때 익혀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이번에는 이 성분으로 해석한 것을
이 성분끼리 더해보는 그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합벡터를 R벡터라고 했었죠. 그러면 이 각각의 합벡터의 성분이 A와 B 벡터일 거고, 이 두 개의 A와 B 벡터를 성분으로 해석하면 두 개가 나오겠죠. X성분, Y성분. 그러면 이때 각각의 성분을 더해보는 그런 방법을 고려해보자, 이런 의미있죠. 자, 예제 문제가 있고요. 자, 피타고라 정리 나왔습니다. 자, 아크탄제 취하는 방법, 세타로 표현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팁을 알려줬고요. 자, 이제 이 이후로는 이것과 연관된 예제 연습 문제인데, 여러분들은 연습 문제에 너무 고민하지 말고 이 교재 내에 있던 예제 문제를 풀이가 다 있으니까 잘 읽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시험은요, 예제 문제와 똑같이 나오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예제 문제가 응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자, 오늘 여러분들은 이 벡터라는 것에 대해서 3차시 수업에서 다뤄봤습니다. 자, 좌표계에 이어서 삼가감수, 삼가감수에 이어서 자, 벡터를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들 벡터란, 자, 기억합시다. 크기가 있고 방향이 있을 때 그런 상황을 해석할 때 벡터라고 그러고요. 방향은 고려하지 않고 크기만 주어져서 이제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럴 때는 스칼라로 이해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이 속도와 속력을 같은 언어로 별로 구분 안 하고 사용을 했죠. 그러나 물리학에선 이렇게 정의를 해 놓았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벡터의 성질들을 언급을 했어요. 동등성 얘기했고요. 자, 벡터 덧셈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음의 벡터 크기가 반대이다 라는 거고요. 자, 표현할 때는 이렇게 화살표를 반대로 그리면 됩니다. 자, 벡터와 스칼라를 곱하거나 나눌 때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스칼라는 가장 대표적인 게 숫자이니까 이 숫자를 곱해준다 혹은 나눠준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합벡터를 조금 응용했죠. 좀 확장해서 표현하면 개수를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점과 출발점이 같다는 거 그림으로 이해하면 조금 더 쉬울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수적 덧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각각의 X성분, Y성분을 더해서 각각의 합벡터의 성분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결국 각각의 성분으로 더한 것들끼리는 합벡터의 성분과 이퀄 관계를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이번 주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고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세요.